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오디오 이제 재생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오디오를 재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처리, 예를 들면 이제 오디오 포커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헤드셋 이제 플러그를 뺐을 때 처리라든지, 비커밍 노이즈라고 하는데요. 뭐 이제 그런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오디오 목록을 읽어온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고급 기능으로 오디오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할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오디오 포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 포커스라는 게 어떤 거고, 오디오 포커스를 왜 처리해야 되고, 오디오 포커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단말에 있는 오디오 목록을 관리하는 게 이제 미디어 스토어라고 있는데, 그 미디어 스토어를 통해서 오디오 목록을 불러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 건데요. 오디오 이펙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퀄라이저예요.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디오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안드로이드에서 오디오를 재생할 때요, 나 혼자 재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앱도 오디오를 재생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앱과 오디오를 재생할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 핸드셋을 뺀다든지, 헤드셋을 연결했던 걸 해제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 방법을 이번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말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의 파일의 목록,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목록을 갖다 얻어오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저와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오디오 포커스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단말에서요, 여러분들 미디어를 플레이할 때, 자, 내가 이제 미디어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이제 앱이 있어요. 내 앱이 있고요. 내 앱에서 미디어를 쭉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이걸 플레이하다가 예를 들면 다른 앱을 갖다 또 실행을 했어요. 그럼 내 앱 위에 다른 앱이 이렇게 플레이가 될 거예요. 자, 문제는 내 앱이 딱 포그라운드일 때만 딱 구동되고 백그라운드일 땐 구동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얘는 포그라운드일 때도 구동이 되지만 백그라운드 내려갔을 때도, 예를 들면 얘는 음악 플레이어인데 음악 플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내려갔다고 음악이 구동이 안 돼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있을 때도 음악이 구동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새로 실행된 애가 음악을 얘가 재생을 할 거예요. 음악을. 그럼 얘가 음악을 재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멈추기를 기대하는 거죠. 멈추기를. 네. 근데 어떻게 얘가 알까요? 얘가 플레이를 할 거니까 자동으로 그냥 무조건 뺐을까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무조건 뺐으면 얘가 음악이 무조건 멈춰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멈추지 않고 음악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을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여기다 뭘 띄우냐면 지도 앱을 띄웠어요. 지도 앱을 띄웠어요. 그래서 지도 앱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했어요. 내비게이션 하다 보니까 얘가 뭘 하냐면 안내를 할 거예요. 안내를. 근데 안내하는 동안에 음악이 멈추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음악이 잠깐 소리가 작아졌다가 안내가 끝나고 나면 소리가 다시 커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뺐으면 안 되죠, 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너는 더 이상 쓰지 마 라고 반납받고 그 다음에 다시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컨셉을 잡고 있냐면, 안드로이드에서는 음악을 플레이 하려면 오디오 포커스라고 하는, 오디오 포커스라는 것을 획득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면, 다른 데서 오디오 포커스를 얻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오디오 포커스가 잃었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전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벤트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는 오디오 포커스 잃었으니까 어떻게 처리할래? 라고 하는 것을 앱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플레이하기 위해서 오디오 포커스를 얻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오디오 포커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오디오 매니저의 메소드인데요. 오디오 매니저의 리퀘스트 오디오 포커스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포커스를 다 썼어요. 다 썼으면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쓴다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포커스 나는 획득이 난 처리가 다 끝났어. 오디오 처리 다 끝났어. 라는 의미로요. 어벤던 오디오 포커스 해가지고 오디오 포커스를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리퀘스트 오디오 포커스라고 하는 걸 호출했을 때요. 그 내부 리퀘스트 오디오 포커스 안에는 뭘 등록하냐면 온 오디오 포커스 체인지 리스너라고 하는 이런 리스너를 등록해놔요. 그러면 내가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해서 뭔가 처리하고 있다가 오디오 포커스를 잃게 되는 상황이면 여기 있는 온 오디오 포커스 체인지 리스너 안에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포커스가 체인지 되면 체인지 됐다라는 결과를 그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 체인지 된 것을 보고서 내가 원하는 처리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포커스가 획득되면 오디오 포커스를 내가 획득했다. 포커스 게인. 그 다음에 임시로 획득할 경우에는 임시로 획득했다. 이렇게 하고요. 임시로 획득했는데요. 근데 내가 플레이를 해도 된다 하면은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오디오 포커스 해가지고 획득할 때 나는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할 거야. 근데 영구적으로 획득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 쓰고 있는 애 있었으면 더 이상 쓰지 마. 이런 뜻이고요. 얘는 전화 같은 데서 쓰는 건데요. 내가 오디오 포커스 획득할 건데 내가 오디오 포커스 획득하고 나서 획득한 동안에는 쓰지 마. 일단. 그리고 나서 내가 금방 다시 반납을 해줄 거야. 그럼 반납하고 나면 다시 써. 임시적으로 획득하니까. 이런 의미고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할 거야. 그런데 내가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하고 있는 동안에 너 음악 플레이해도 돼. 라는 의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얘가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안내 방송을 할 때 길 안내 같은 것들 할 때 음악 같은 거 플레이 되고 있으면 계속 플레이해도 돼. 근데 내가 소리가 나오니까 소리 좀 줄여주면 좋겠어. 뭐 이 정도 의미예요. 이 정도 의미. 그래서 오디오 포커스를 어떻게 획득하겠다라는 정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포커스를 획득했으면 누군가 포커스를 잃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잃었을 때 나는 포커스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임시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임시로 잃었는데 소리는 나와도 상관없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디오 포커스를 잃거나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하고 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포커스 해가지고 여기 앞에다가는 이렇게 리스너를 달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할 건데 스트림 타입은 뭐냐면 뮤직으로 획득할 거고 내가 획득하는 방식은 오디오 포커스를 영구적으로 획득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 쓰고 있었으면 더 이상 쓰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오 포커스를 내가 획득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획득을 요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오디오 포커스가 획득이 됐어요. 획득이 됐다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내가 음악을 플레이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플레이해도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악을 플레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음악이 플레이되고 있겠죠. 플레이되고 있다가 다른 미디어 플레이에서 음악을 획득을 했어요. 다른 플레이에서 음악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온 오디오 포커스 체인지라고 하는 이 리스너를 통해서 이 함수를 통해서요. 포커스를 내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미디어 플레이에서 했으니까 난 포커스를 영구적으로 잃어버렸겠죠. 자, 영구적으로 잃어버렸으니까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디오를 멈춰야겠죠. 그냥. 자, 근데 이제 전화가 와서 내가 잃어버리는 경우예요. 전화가 와서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내가 포커스 잃어버릴 건데 어떻게 잃어버리냐면 임시로 잃어버릴 거예요. 임시로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디오를 일단 퍼즈, 멈춰 놓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임시로 멈췄다라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임시로 잃어버렸는데 플레이는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소리를 뮤트를 해버리는 거죠. 뮤트. 그리고 내가 임시로 뮤트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상대방이 임시로 오디오 포커스를 가져간 애들이 포커스를 갖다 어벤던해서 더 이상 이제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포커스를 내가 획득할 거예요. 다시 포커스를 획득했으니까요. 임시로 내가 포커스를 잃어버렸으면 다시 플레이하면 되는 거고요. 임시로 뮤트를 했으면 다시 뮤트를 해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디오 포커스라고 하는 걸 쓰는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이제 또 다른 이슈인데요. 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오를 플레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뭘 하고 있었냐면 여기다가 헤드셋을 이렇게 끼고서 오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헤드셋을 딱 뺐어요. 헤드셋을 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악을 멈춰야 됩니다. 헤드셋을 뺐기 때문에 음악을 멈춰야 돼요. 왜 헤드셋을 빼면 음악을 멈춰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음악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하철에서 헤드셋을 꽂아가지고 음악을 들었는데 갑자기 헤드셋을 딱 뺐어요. 음악이 멈추지 않으면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음악이 나오겠죠?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빼면은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빼는 상황이 내가 음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빼는 경우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언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내가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오디오 포커스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려서 내가 퍼즈됐잖아요. 그죠? 잃어버려서 퍼즈됐어요. 퍼즈된 상태에서 전화를 이렇게 헤드셋을 듣고 있는데 전화를 받기 위해서 헤드셋을 이거 빼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전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어요. 이때 음악이 막 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헤드셋이 빠지거나 또는 블루투스 이어셋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었는데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오디오 비커밍 노이즈라고 하는 이런 브로드캐스트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디오 비커밍 노이즈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레이를 멈추면 되는 거예요. 플레이를 스탑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리시버로 비커밍 노이즈를 등록을 하고요. 만약에 얘가 발생했다고 하면 오디오를 멈춰버리고 임시로 멈춘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멈춘다라는 의미로 임시로 멈췄던 플래그들을 다 변경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 헤드셋이 빠지는 경우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헤드셋이 현재 꽂혀 있느냐 빠졌느냐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헤드셋이 꽂혀 있느냐 빠져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는 액션 헤드셋 플러그라고 하는 이 이벤트고요. 액션 헤드셋 플러그라고 하는 이벤트를 갖다가 내가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현재 꽂혀 있는지 빠져 있는지 그 정보가 레지스터 리시버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주의사항은요. 얘는 변경되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맨 처음에 딱 등록하자마자 레지스터 리시버로 등록하자마자 이벤트가 바로 날라와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스티키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스템이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그래서 헤드셋이 꽂혀 있다 아니다 라는 상태를 저장하고 있다가 저 이벤트 좀 주세요 그러면 꽂혀 있으면 꽂혀 있어 아니 빠져 있으면 빠져 있어 라고 이벤트를 딱 무조건 날려줘요. 등록하는 순간에. 그리고 만약에 얘가 변경되면 변경됐다라는 걸 또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헤드셋 플러그 이벤트를 받았을 때 이거는 변경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맨 처음에는 현재 상태를 전달해 주는 거고 그 다음 변경되면 변경된 상태를 전달해 준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PI 21부터는요, 헤드셋의 이 이벤트가 원래는 인텐트에 정의됐었는데요. 이게 오디오 매니저로 바뀌었습니다. 인텐트에 정의되어 있던 게 오디오 매니저로 바뀌어가지고 오디오 매니저에서 이벤트가 저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헤드셋 플러그 이벤트를 그래서 받는 방법이 레지스터 리시버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넘겨받아가지고 현재 플러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 값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디어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미디어 버튼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또는 이제 헤드셋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레이, 그 다음에 FF, 포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백, 포워드. 이런 버튼이 눌렸을 때 이런 버튼을 내가 인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액션 미디어 버튼이에요. 그래서 액션 미디어 버튼은 여기 리모트 버튼 리시버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리시버를 하나 등록했고요. 여기다가 인텐트 필터로 미디어 버튼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미디어 버튼이 발생을 하면 미디어 버튼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여기 있는 리모트 버튼 리시버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리모트 버튼 리시버로부터요, 키값을 이렇게 읽어올 수 있고요. 키값을 읽은 다음에 키값이 뭐 액션이 다운됐다가 업 이렇게 될 때마다 다운도 오고 업도 와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처리해야 되니까 액션이 뭐 업이면 이때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액션의 미디어 코드가 뭐 스탑일 수도 있고 퍼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버튼에 따라서 내가 플레이어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리모트 다른 장치에 있는 리모트 장치에 있는 버튼이 눌렸을 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단말 오디오 목록을 읽어오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단말에 있는 오디오 목록, 이거는 이제 어디 저장이 되냐면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컨텐트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그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에 오디오라고 하는 곳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오디오라는 걸 통해서 단말에 보면 이제 내장이 있고요. 외장이 있는데 내장과 외장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각각 읽어올 수 있어요. 그 외장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으려면 오디오에 미디어에 external content URI라는 걸 써가지고 읽으면 되고요. 내장에 되어 있는 거는 internal content URI라고 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디오 정보니까요. 오디오에 타이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재생하는 듀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요. 오디오에 마임 타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은 다 어디 저장되어 있냐면 오디오의 미디어에 상수로 그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는 오디오 컬럼이라고 하는 거에 그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 미디어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오디오 컬럼을 임플리먼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는 앨범 정보라든지 아티스트 정보라든지 장르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플레이리스트 뮤직이라고 하는 앱이 있죠. 안드로이드 뮤직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뮤직이라는 앱에서 만드는 플레이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장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파일을 갖다 여러분들이 재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외장 SD카드에 접근하는 거잖아요. 외장 SD카드에 접근하니까 반드시 read external storage를 정의를 해 주셔야지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컨텐트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니까 뭐를 이용할 거냐면 내가 로더 매니저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로더 매니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로더 콜백이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 할 거고요. 그래서 읽어오는 데이터는 커서가 될 겁니다. 커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읽어올 때 읽을 타이틀 값 읽을 정보들은 어떤 거 읽어올 거냐면요. ID, 앨범의 아이디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이렇게 읽을 겁니다. 아이디하고 타이틀 이런 걸 읽을 거고요.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출력하는 곳은 어디다 출력할 거냐면 여기는 이미지 뷰 1하고 텍스트 뷰에다가 이미지 뷰 1에다가는 앨범의 아이디를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다가는 타이틀은 텍스트 뷰에다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앨범 이미지 나오고 여기 노래 타이틀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자, 이미지를 처리해야 되니까 뷰바인더를 써야겠네요. 뷰바인더. 그래서 뷰바인더를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뷰바인더 안에서 컬럼이 앨범 아이디인 경우에는요. 그 앨범 아이디를 갖고 오고요. 앨범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미지, 드로우블 앨범 이미지를 갖고 오고요. 앨범 이미지 갖고 온 걸 갖다 이미지 뷰에 설정해가지고 리턴 트루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디폴트 액션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제 커서 로더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심플 커서 어댑터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제 로더 매니저 가지고 로딩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서포트 로더 매니저 애니 로더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다 이제 콜백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자, 온크레이트 로더에서는 커서 로더 만들 건데요. 커서 로더에 컨텍스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URI는 external content URI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읽어올 거는 미디어의 언더바 아이디, 언더바 아이디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앨범 아이디하고 타이틀 이렇게 읽어와가지고 데이터를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읽어온 거를 수학 커서 해가지고 커서로 설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리셋되면 이렇게 설정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예, 로더를 사용해가지고 불러올 거예요. 자, 이제 목록에서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 온 아이템 클릭 리스너가 호출이 될 거고요. 아이템 클릭 리스너가 호출이 되면 여기서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될 건 해당 미디어의 URI, 해당 음악 파일의 URI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URI 생성하는 방법은요. 컨텐트 URI에 with appended i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익스터널에 있는 컨텐트 URI인데 그거에 미디어 ID 이걸 갖고 있는 URI야 라고 해서 이렇게 URI를 만드는 거예요. 자, 얘가 뭐냐면 내가 재생할 플레이의 URI입니다. 그래서 저 URI를 이용해서 재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오디오 이펙트라고 하는 클래스는요, 그 오디오 이펙트를 위한 베이스 클래스인데, 오디오 이펙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소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 소리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들을 때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온 소리도 있고 직접 들어온 소리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소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사돼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3D 감을 준다든지 입체감이 있는 사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오디오 이펙트라고 해요. 오디오 이펙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소리가 있으면 소리에 이제 파장에 따라서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세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퀄라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걸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런 오디오 이펙트를 사용하려면요. 미디어 플레이어에 오디오 세션 아이디를 얻어온 다음에 이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이런 이퀄라이저나 이런 데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퀄라이저 쓰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이퀄라이저 쓰기 위해서 이퀄라이저를 생성을 하는데 이퀄라이저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오디오 세션 아이디를 선언해서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저를 내가 이네이블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죠. 자, 이퀄라이저는 기본적으로 각 이제 소리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 예를 들면 뭐 100에서 200까지, 200에서 400까지, 뭐 400에서 600까지, 뭐 이제 헤르츠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값이 최소값은 0, 뭐 최대값은 10, 여기는 최소값이 0, 여기는 20, 뭐 이런 식으로 레벨도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의 값을 내가 요거 해당하는 값은 예를 들면 0에서 1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인데 5까지만 하고 여기서의 값은 이제 나타낼 때 뭐 9를 나타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값은 4만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퀄라이저에서 요 범위하고요. 현재 설정될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되는지 맥스하고 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값들을 얻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퀄라이저의 get number 밴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요거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얻어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를 얻고 나서 프리퀀시를 얻는 거예요. 프리퀀시는 민, 맥스 값이 돼요. 그래서 민, 맥스의 프리퀀시를 이렇게 얻어오는 거고요. 민, 맥스의 프리퀀시를 여기다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밴드 레벨 하면은 얘가 지금 그 중에 얼마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어디에 설정돼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밴드 레벨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밴드 레벨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set 밴드 레벨에서 요 밴드에다가 레벨을 얼마로 설정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아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퀄라이저의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퀄라이저 말고요. 이제 오디오 이펙트는 아닌데,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주얼라이저. 비주얼라이저는요, 여러분들이 음악 재생할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리가 지금 어떻게 재생이 되고 있는지 소리의 크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웨이브 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웨이브 폼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얘를 갖다 이제 FFT라고 하는 변환을 해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경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파형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브 폼이나 아니면 프리퀀시 데이터를 갖다 넘겨주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리가 어떻게 지금 재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비주얼라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비주얼라이저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레코드 오디오하고 모디파이 오디오 세팅스라고 하는 설정을 유즈 퍼미션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어디서 받냐면 on data capture listener라는 걸 등록하면 on data capture listener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려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 enabled라는 거 가지고서 이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를 지속할지 말지 이걸 설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 쓰는 방법은요. 아까 비주얼라이저 쓰는 방법은요. 이퀄라이저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저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오디오 세션 넣어가지고 비주얼라이저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et enabled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미디어 플레이어로 플레이를 할 때요. 그 영상을 이제 캡처해 올 수가 있어요. 캡처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된 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있는 캡처 리스너라고 하는 등록된 여기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on 웨이브폼 데이터 하면은 웨이브폼 데이터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FT 데이터 캡처라고 하면은 주파수 도메인 데이터가 여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폼 데이터나 주파수 도메인 데이터가 넘어와서 이걸 가지고 화면에 이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재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처리들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오디오 포커스라고 하는 거를 알아봤죠. 그래서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했을 때 내가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고요. 다른 데서 오디오 포커스를 획득해 가면은 내가 이제 내 음악 소리를 멈추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멈추거나 아니면 소리를 작게 하거나 뭐 이런 처리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목록을 읽기 위해서 미디어 스토어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스토어의 오디오에 media.external content URI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단말에 설정되어 있는 오디오 목록들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읽은 목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컨텐트 URI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URI를 생성해서 그 URI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퀄라이저나 아니면 비주얼라이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플레이되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되고 있는 음원의 여러 가지 소리를 갖다가 내가 효과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